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 파워 10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모처럼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면서 시작부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7%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2,588포인트 선, 2,600선을 향해서 다시 항해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역시 0.3% 상승, 860포인트를 상회하면서 오늘도 순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간밤에 새벽에 미국 시장도 좋았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에 관련해가지고 이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고 여기에다가 엔비디아도 다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제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그걸 또 만회하는 수준의 급등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도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다시 시세를 좀 보여주면서 코스피가 전체적으로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 넘게, SK하이닉스도 11만 원 선 상회하면서 계속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불확실성이 조금 거쳤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도 좀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제는 다다음 주에 있을 미국에서 FOMC 회의에 주목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시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번엔 한번 스킵하고 넘어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또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그런 것들 추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FOMC 회의 전까지는 계속해서 경제 지표들을 좀 확인하면서 시장에 대응하고 좋은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좋은 종목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10가지 총 20가지의 종목을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증시 파워 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10으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개, 총 20가지의 종목을 오늘도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핵심만 요약해서 알짜배기 정보를 좀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때마침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아니면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가, 목표가, 손절 라인 어떻게 잡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 있고요. 샵 3772번 문자로도 궁금한 점 받고 있으니까 저희와 늘 함께 해주시면서 좋은 종목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 영앤리서치 최진욱 팀장과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종목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매주 금요일에는 두 분의 전문가의 조합으로 저희가 종목을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최진욱 팀장님이 오늘 처음으로 합류하셨는데 네네. 저희 방송이 조금 빡셉니다. 네.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려야 되고 1시간 동안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체력 관리를 잘 해주시면서 종목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종목 많이 가져오셨죠? 네, 저는 뭐 좋은 종 많이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늘 항상 좋은 종목 많이 가져오시니까요. 자, 그럼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첫 번째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욱 팀장의 픽부터 볼까요? 호텔 신라를 시작으로 DL, ENC, 사막 콘덴서, 셀트리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하창원 본부장의 픽은 라운텍, HB 솔루션, 스튜디오 드래곤, CJ, CGV, 덴티움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가운데,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때마침 내가 가지고 있었다. 아니면 매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략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지금 바로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두 분이 친절하게 알려주실 테니까 많이 활용하시면서 저희 방송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최진욱 팀장님이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는 걸로 오늘 스타트를 해볼 텐데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나요? 저는 이제 좀 코로나 사이클이 끝나고 나니까 좀 호텔신라 쪽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호텔신라. 네, 좀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사실 좀 코로나 사이클 전에도 이제 팬데믹 기간에도 오히려 좀 재무적으로 영업이익이 그렇게 좀 큰 타격 부분들은 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그 시점에서 이제 코로나 사이클이 끝나고 나서 오히려 지금 외국인의 관광객이 점진적으로 지금 증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올해는 좀 면세점에 대한 성장이 좀 외형 성장이 좀 돋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외 관광 활성화 부분들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좀 실적 성장 부분들도 꾸준하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인천공항의 면세점 입점이 좀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쵸. 뭐 큰 이변만 없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객당 임대료만 본다고 해도 호텔신라 측에서는 좀 가성비면이나 그리고 매출 이익 쪽으로 굉장히 좀 긍정적인 효과가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일시적으로 좀 감소했던 부분들이 지금 따이공 관련한 부분들인데 중국에 대한 효과 부분들을 분명히 좀 볼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보니까 네. 현재 좀 탈중국화 현상 때문에 오히려 지금 타격이 조금 있는 모습으로도 보여지는데 다만 오히려 지금 중국 관련주 내에서도 그렇게 좀 타격이 큰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크게 좀 주의를 할 필요는 좀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중국의 징동대회를 좀 앞두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 부분에서 좀 반등 가능성도 여전히 좀 살아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면세점에 대한 산업 구조가 현재 이제 판매자 위주의 좀 셀러스 마켓 시장 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에 따른 좀 수혜주가 좀 호텔신라 쪽이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오히려 좀 호텔신라 쪽을 좀 바라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땡! 좋습니다. 자, 호텔신라 첫 번째 종목 시간을 딱 맞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팀장님. 자, 좋습니다. 자, 다음 하창원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 갈까요? 네, 어떤 종목이죠? 라운텍인데요. 라운텍.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랑을 좀 하려고 했는데 좋아요. 네, 오늘 좀 음봉 얼마나 전환을 올랐죠? 해가지고 네, 그래서 한 단기적으로 20% 정도 이상은 좀 올라줬습니다. 일주일 내내 올라가다가 오늘도 장 초반에 굉장히 좀 좋았는데 조금은 아쉽다라는 느낌. 근데 이제 우리가 5일에 WWDC를 또 앞두고 있죠.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해당 종목이라든지 선익 시스템, 뭐 나무가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적인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국내 유일 마이크로 이제 디스플레이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뭐 이쪽에서는 국내에서는 좀 독보적인 지휘력을 가지고 있고 상장한 이후에 좀 상당 부분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전히 이런 상승 여력들이 좀 있는 상황이죠. 뭐 삼성발 관련된 이슈도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이 사업에서의 중요한 게 뭐 AR 글라스라든지 차량용 HUD 이런 쪽에서의 좀 이슈가 있어서 이쪽이 특히나 이제 OLED 쪽에서의 성장 캐파가 좀 크게 부각이 되는 섹터 부분들이죠. 그래서 해당 부분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제 포켓몬고도 그렇고 삼성에서도 그렇고 이런 이제 XR, MR, AR 관련된 기기들이 하반기 내내 좀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뭐 이슈나 모멘텀 부분에서는 충분하다. 그리고 오늘 약간의 좀 차익이 나오긴 했지만 네. 최근에 좀 기세를 좀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현재 시점이라면 약간의 U자 패턴을 통한 또 신고가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지켜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운텍 첫 번째 종목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보겠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 할게요. 네, 저는 좀 DLENC를 DLENC. 좀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상 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침체기인데도 불구하고 좀 건설주를 좀 가지고 왔던 부분들은 네. 사실 지금 이제 국내에 대한 좀 여파가 큰 건설주들은 조금 조심은 해야 됩니다. 다만 좀 해외 쪽에 대한 수출 쪽이나 그리고 플랜트 사업 쪽의 수주가 좀 강하게 있는 그런 기업들은 여전히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좀 가지고 왔고요. 일단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침체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오히려 좀 풍부한 수주 잔고를 DLENC는 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동종 주택 업체 대비해서 굉장히 좀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시고 지금 연간 플랜트 신규 수주 가이던스가 3.6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만 해도 이미 좀 49%를 달성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에만 거의 50% 가까이를 지금 수주 플랜트를 달성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2분기, 3분기, 4분기는 충분하게 소화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중동 중심으로 플랜트 수주 사업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 쪽에 대한 플랜트 사업 수주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해줌에 있어서 오히려 좀 재무적으로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 부분들에도 당연히 좀 긍정적으로 받아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업종 밸류 대비해서 굉장히 좀 저평가 국면이 한 3.57배 수준으로 지금 PER을 좀
측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PBR 같은 경우는 0.35배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1배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저평가 국면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좀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은 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꾸준하게 좀 모아 가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LENC 건축 관련 종목을 두 번째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 두 번째 종목 바로 갈게요. 네, 두 번째 종목도 이제 디스플레이 종목이죠. HB 솔루션 말씀해 HB 솔루션. 네, 바닥권에서 사실 이렇게 크게 올라오지는 못했는데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또 상당 부분 올라오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네. HB 테크놀로지와 함께 가는 회사인데 뭐 그 종목은 이미 뭐 이제 고가를 좀 뚫어줬었던 이제 최근의 흐름들이 있었고 이 종목은 실적이라든지 이런 업황이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더디게 움직이고 있어서 후발주로 쫓아가시기에는 좀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 신규 수주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실적 같은 경우도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단에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성장 기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HB 테크놀로지와 같은 회사로 엮여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련된 이벤트에서 추가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고 뭐 선익 시스템이나 라운텍이 사실 가장 대장 역할로 좀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지만 후발로 보면은 이 HB 테크놀로지 라인들도 상당히 좀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특히나 8세대 OLED 투자에 대한 확대 기대감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용처 확대에 따른 수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주력 매출이 이제 비센 방지 도포라고서 ELB 관련된 부분인데 해당 부분에 대한 매출 비중이 한 4~5% 정도가 됩니다. 근데 최근에 해당 부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었던 주 요인도 해당 부분에서의 좀 수요도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 기조 자체가 앞으로 더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턴어라운드 기대감으로 충분히 지켜볼 만하다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HB 솔루션까지 두 분이 두 가지 종목씩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최진욱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 바로 갈게요. 저는 이제 세 번째 종목으로 좀 사막 콘덴서를 좀 사막 가지고 콘덴서. 왔습니다. 일단은 좀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가 좀 전체 매출의 한 60% 이상이 좀 수출을 통해서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최대 고객사가 좀 LG전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LG전자가 지금 VS 사업부가 계속적으로 외형 성장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좀 매출이 고성장을 좀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일단 지금 최대 고객사가 지금은 LG전자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지속적으로 외형 성장이라든지 흑자 전환 부분들이 최대 고객사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도 매출 상승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LG 마그마를 통해서도 지금 전기차 파워트레인 쪽에 대한 사업까지 계속적으로 좀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충분하게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전방 수요 둔화 기간에서도 오히려 좀 수주 장고는 굉장히 좀 확보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출적으로도 그렇게 타격이 좀 크지가 않았었고 영업이익단도 그렇게 좀 크게 타격이 없었던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전방 산업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꾸준하게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 사막 콘덴서의 좀 산업용 MLCC 관련해서는 오히려 수요 부분들이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해줄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시고요. 일단 LG전자가 계속적으로 상승해주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주면서 사막 콘덴서의 좀 주가 흐름을 꾸준하게 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PBR이 한 2배 수준으로 지금 위치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상 앞으로 좀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본다고 하게 되면은 2배 수준도 오히려 지금 주가 밸류상으로 보기에는 좀 고평가라고 보기도 다소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오히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땡, 좋습니다. 자, 사막 콘덴서 이렇게 땡을 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시간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좋은 소개를 계속 해주시면 돼요. 자, 사막 콘덴서까지 받고 오랜만에 사막 콘덴서 안내도 들어봤네요. 하창원 본부장님 다음 종목은 뭐죠?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네. 사실 이 종목 왜 들고 왔어 이럴 수 있어요. 네, 제가 아까 물어봤죠. 네, 이거 맞을 만큼 맞았거든요.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그러니까요. 봤을 때는 너무 많이 빠졌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빠진 요인은 확실합니다. 캡티브 마켓 채널에서의 드라마 슬롯이 줄었죠. 이거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해당 부분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캡티브 그러니까 이제 전용 채널들에서의 이런 수요가 줄었고 거기에서 정말 강하게 좀 얻어 맞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는 넷플릭스에서 왜 땡큐 우용우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 OTT 가입자 수에 정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컨텐츠라는 거고 우리나라 컨텐츠에 대한 질은 과거와 엄청나게 차이가 생겼습니다. 요즘에 넷플릭스 해외 가서 보시면은 우리나라 드라마들의 순위 굉장히 많아요. 네. 과거와는 정말
차이가 있죠. 그래서 OTT 업체들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사실 컨텐츠 제작에 대한 흐름들은 기대가 되고요. 일단은 하반기 기대작들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드라마적인 부분에서의 좀 이슈가 될 수 있고, 일단 악재는 주가의 턴어라운드 완전 진짜 최바닥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OTT 채널량도 굉장히 많아졌죠.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디즈니 플러스, 쿠팡 플레이 막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환경은 점진적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다변화에 따른 수익성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가격대라면 연봉으로 봐도 최저점이거든요. 네. 관심을 줘볼 만하다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연봉으로도 최저점을 달리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 과연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 다음 종목은 뭐죠? 저는 좀 셀트리온을 셀트리온. 좀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상 지금 뭐 바이오 시밀러 쪽이나 그리고 지금 뭐 주독 섹터가 좀 잡힐 가능성이 좀 크다는 게 좀 반도체 혹은 좀 바이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좀 성장 수익폭이 좀 클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셀트리온을 좀 가지고 왔거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오히려 지금 1분기에 지금 바이오 시밀러 쪽에 대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0% 이상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매출단에서는 충분히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시고, 일단 램시마 IV 쪽이나 그리고 트룩시마 쪽에서 좀 견조한 매출을 꾸준하게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럽 쪽에 대한 램시마 SC 부분들의 매출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가 지금 올해 4분기에도 오히려 지금 램시마 SC 부분들에 있어서 FDA 좀 승인까지도 지금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는 재료를 또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격에 대한 좀 인하 경쟁이 굉장히 좀 심한 쪽이 좀 바이오 시밀러 시장 쪽이랑 그리고 지금 휴미라 시장 쪽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좀 편의성을 고려한 지금 램시마 SC 같은 경우가 가격 대비해서 좀 가성비 면으로 좀 측면이 굉장히 좀 좋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 좀 스텔라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아일리아, 졸레어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금 신약을 꾸준하게 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바이오 시밀러 쪽에 대한 특허 부분들은 충분하게 계속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적인 부분들이 좀 주가의 타격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매출은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영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여전히 앞에 지금 바이오 관련된 좀 신약 부분들이라든지 그 재료 부분들이 좀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아직까지는 좀 관망투심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셀트리온까지 제약바이오 쪽도 시세가 한번 좀 분출할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을 받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하창원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네, 드라마 얘기했으니까 이제 영화 얘기해야겠죠. 네, CJ CGV 들고 왔습니다. CJ CGV. 이 종목도 연봉이 최저처에 있습니다.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 네, 참 접근하기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하반기 기대 영화들이 많죠. 지금 범죄의 도시로 굉장히 좀 핫한 상황인데, 뭐 지금 드라마들 많습니다. 뭐 인어공주, 미션 임파서블 7도 나오죠. 그리고 이제 노량, 뭐 이런 것들이 연말까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대작 뭐 1000만 이상의 자기 두 개나 있죠. 지금 범죄도시도 그렇고 노량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시리즈가 있기 때문에 뭐 흥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코로나 기간 때 우리가 영화 값이 정말 많이 올랐다라는 걸 좀 느끼실 겁니다. 3번이나 올렸거든요. 네. 근데 사실 영화 티켓이 가격이 오를 때마다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특히나 이제 프리미엄관 같은 경우는 더 비싸졌죠. 굉장히 그렇죠.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가 늘어나면 큐단이 늘어난 피는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성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제 해외 법인들에서의 좀 유의미한 성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관람객 수가 빠르게 회복이 되면서 이 수요도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좀 좋죠. 그래서 부정적인 흐름들, 영업이익 쪽에서는 부정적인 흐름들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지만 P단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에서 Q가 높아질 수 있는 지금 영업 환경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현재 가격대에서는 좀 기대감을 갖고 좀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범죄도시가 또 1000만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스타트만 잘 끊어주면 상당 부분 좀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 CGV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최진욱 팀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으로 갈까요? 저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좀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상 뭐 작년에 좀 폴란드 수출을 좀 계기로 방산주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움직였었는데, 올해도 굉장히 좀 수주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네네. 있습니다. 일단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일전에 좀 폴란드 쪽에서도 K9 자주포랑 9이랑 그리고 이제 탄약류 관리해가지고 패키지식으로 좀 판매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도 오히려 지금 패키지
패키지 판매를 계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좀 높다 보니까 수주 측면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좀 바라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네. 오히려 지금 작년 말에 하나 디펜스를 지금 합병을 하고 나서 하나 방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분율을 100% 취득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제 무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일부 내재화 부분들이 확실히 좀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에 따른 좀 시너지 효과는 충분하게 폭발적으로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무 제조 측면에서도 오히려 지금 완전 내재화가 계속적으로 이뤄진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지금 수출 성과라든지 실적 향상 기대는 계속적으로 주가에 좀 살아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지금 올해 유럽 지역 등에 지금 통해 가지고 오히려 지금 수출 확대성 또한 모멘텀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대성은 계속적으로 좀 살아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지금 그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지금 통합 방산 쪽에 대한 종목을 본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지금 중심에서도 고가권에서 박스권을 계속적으로 형성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충분하게 돌파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우상향 추세는 계속 좀 들어와줄 가능성이 높고 매출단은 오히려 작년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5가지 종목 최진우 팀장님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 하창원 본부장님의 5번째 뭐죠? 덴티움입니다. 덴티움. 네, 뭐 또 52주 신고가 찍었죠. 이전에도 소개를 드렸었는데 뭐 임플란트 산업은 전 불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이 종목은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임플란트 산업은 정말 강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고령 사회가 열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아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전 세계적으로 임플란트를 경험한 수가 아직도 굉장히 작아요. 특히나 이제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이제 VBP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슈를 보시면 되는데 사실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제 경쟁사 스트라우만이랑 뭐 기타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가격이 거의 절반 이상 좀 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VBP로 가격적인 경쟁이 나타나게 됐을 때 우리나라가 단연 유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품의 질 떨어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중국에서의 성장은 뭐 엄청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직도 중국 인구가 그렇게도 많은데 아직도 두 자릿수의 경험자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산업에 대한 성장은 엄청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중국만 있으면 또 물음표가 생길 수가 있지만 뭐 러시아는 약간의 뭐 전쟁 때문에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기타 신흥국에서도 좀 좋은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디지털화까지 엮이면서 이런 이제 포트폴리오 제품들을 판매하는 기조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쪽은 산업성이면 산업성, 실적이면 실적, 그리고 앞으로 기대감들 뭐 모든 부분에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있게 계속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 펼쳐가고 있는 덴티움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소개해드린 10가지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 좀 해드리고 시장 상황 어떤지까지 체크하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업앤다운 이은주입니다. 전날 미국 증시에서는 부채 한도 합의안이 하원을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비해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추가적인 상승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오늘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74% 오른 2,588선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0.33% 오른 866선 지나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전해지는 이슈들과 또 오르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변압기 관련주들 오늘 장 초반에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10년 만에 호황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국내 변압기 업계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그리고 주요국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 채택에 힘입어서 호황기를 맞고 있다라는 수출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전형에서 전력망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판가 상승으로 인해서 업계 이익도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어제 관세청의 수출입 무역 통계에 따르면 5월 달의 초고용량 변압기 수출 금액이 6,400만 달러로 지난 동기 대비는 무려 14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수출 단가도 5월 기준으로 14달러가 책정이 됐는데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0% 넘게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오늘 관련주들을 일제히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주가 현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일렉트릭 현재 8.5% 오른 51,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도 7%, 재룡전기가 3%, 그리고 LS까지 2%대 상승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소식입니다. 여전히 바람잘 날이 없는 코인 시장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유럽에서는 미카라는 가상자산 법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법안으로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국내선 아직까지 가상자산과 관련된 정확한 규제안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은 위험 요소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는 이 정부가 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거래소들을 지속적으로 눈여겨보고 있고 또 위믹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내 5대 가상화폐 거래소 협의체 닥사가 이번에 공통의 표준 기준을 만들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내부 통제 기준과 윤리 행동 강령을 마련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비트코인의 개별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연초 대비 2배 이상 여전히 오른 수준을 보여주고 있지만 업계 자체의 여전한 리스크가 잔존한 상황에서 가상화폐는 큰 변동폭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관련주들은 오늘 변동성을 조금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늘진공 오늘 20% 넘는 상승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507원 지나가고 있고요. 제시언 시스템이 10%, KPN테크 6%, 그리고 감성 코퍼레이션까지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 확인해 볼 텐데요. 제일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너윌과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오늘 장중에 큰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회사 내에서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게 된다면 의결권 확보 경쟁이 벌어지면서 주가가 뛰는 경향은 있는데요. 지난 4월 제일바이오는 공시를 통해서 대표이사 자리에 제일바이오 창업주 심광경 전 대표를 해임하고 장녀인 심윤정 대표를 선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로 지속적인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는 15일에 임시 주총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지속적인 변동성은 장중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 현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 그대로 직행했습니다. 현재 2,080원 선입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이윤주였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0가지 종목 아까 소개해드렸는데요. 저희가 10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좋은 종목들 추가로 10개 더 보실 수 있는데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지?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는 구체적인 질문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 문자 주시거나 아니면 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다 그 질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그러면 10가지 추가 어떤 종목이 더 준비되어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께서 소개해 주실 10가지 종목 더 공개합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진욱 팀장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코리아 서킷을 시작으로 SL과 SM, 코스모 신소재, 하이브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하창원 본부장의 픽은 테스, 코인테크, LG전자, 유한양행, 루트로닉 이렇게 10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를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들 가운데 이 종목들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아니면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가 목표가, 손절 라인 알고 싶다. 어떻게 끌고 가야 할지 전략도 알려주세요. 구체적인 질문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항상 열려 있으니까 문자로도 질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릴레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최진욱 팀장님의 6번째 종목으로 갈게요. 네, 저는 이제 코리아 서킷을 좀 코리아 말씀을 서킷.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뭐 지금 엔비디아가 좀 쏘아올린 좀 반도체 랠리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금 기판 쪽은 무조건 하나 정도는 좀 포트에 좀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 영풍그룹 계열의 좀 PCB 제조업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좀 매출이 좀 증가를 했고 수익성 역시 좀 상승을 했는데 일단 지금 반도체 기판 기업 중심으로 올해 지금 1분기를 저점을 기록하고 나서 4월부터 지금 반등 국면이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지금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도 관심도가 좀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최근에 좀 영업이익 부분들이 적자로 다시 전환되었던 부분들이 일단 최근에 좀 고객사가 좀 주문 축소가 좀 일어났습니다. 좀 그에 따라서 좀 타격을 입은 것으로 판단은 드는데 다만 이미 지금 연초 출하량 부분들이라든지 ASP 판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는 지금 크게 낮아진 부분들이 있어서는 오히려 지금 향후에 기저효과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히려 지금 코로나 사이클로 인해서 공급 부족 쪽이 좀 심했던 게 IT 부품의 좀 기판 쪽이었습니다. 이 기판 쪽이 지금 코로나 사이클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기타 메모리나 모바일 제품들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메인보드 증설 등이 좀 크지가 않았다는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금 수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고 하게 되면 좀 수급 개선 반등 여부는 기판 쪽이 조금 더 빠르게 나와줄 가능성이 지금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초 출하량이 확실하게 좀 낮아진 부분들, 그 ASP가 좀 확실히 낮아진 부분들이 확실하게 수요 개선 부분들에 빠르게 좀 움직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이익이 좀 적자가 됐다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좀 크게 신경을 좀 쓰지 않으셔도 된다. 좋습니다. 네. 땡 쳤지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아라님께서 코리아 서킷 목표가도 알려주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에서 주봉상으로 우리가 좀 보게 되면은 지금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우상향 추세가 꾸준하게 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기판 쪽은 꾸준하게 올해 한 하반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보셔도 되시고요. 다만 내가 좀 단기적이나 좀 단기 스윙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 22,000원 선까지는 충분하게 끌고 갈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라님 목표가 코리아 서킷 잘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 바로 갈게요. 네, 저도 반도체 종목 하나 들고 좋아요. 왔고요. 네. 네, 테스입니다. 테스. 사실 이제 그 반도체 쪽이 좋아지게 되면 지금은 HBM 관련된 쪽 최근에 많이 소개를 드렸죠. 했지만 그래도 이제 뭐 노광 장비라든지 식각 쪽은 하나씩은 좀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는 건조 식각 중에 4대장 중에 하나죠. 테스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뭐 이제 PCVD라고 해서 증착 장비가 계속적으로 좀 고품질로 되고 있는 상황이고 가스페이지 애칭이라고 해서 주력 제품입니다. 해당에 대한 수요도들이 상당 부분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이제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좋지 않았지만 이 종목은 낸드에 좀 치중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낸드 업황이 좀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평택 이제 3공장이죠. P3 신규 증설 이슈가 조금 이연이 됐는데 관련된 부분이 조금 될 때마다 좀 크게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 또 파운드리 장비가 좋아질 예정이죠.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플라즈마 관련된 개발을 했습니다. 3월 달에 지난 3월에 했는데 뭐 이게 올해는 당장 이슈가 되진 않겠지만 내년부터는 아마 매출 가시화가 될 확률이 상당 부분 있거든요. 이게 건식 쪽에서 조금 더 세정 공정까지 합해서 가는 이런 기반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수요도들은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가격대라면 뭐 충분히 부담 없이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테스까지 역시 반도체 관련 종목 하나 체크해봤고요. 자, 다음 최진욱 팀장님. 저는 SL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SL. 네, 사실상 지금 SL 같은 경우가 주가가 좀 고평가로 좀 인식이 될 수가 있지만 다만 앞으로 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데 부분들이 있어서는 지금 주가가 전혀 좀 고평가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1분기에도 이미 좀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템 믹스 향상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좀 해왔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Q단이 정상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 P 상승 효과가 분명하게 좀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좀 이익화 부분들은 충분하게
충분하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LED 헤드램프 침투율도 계속적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구조적으로 ASP 판가 역시 좀 상승이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북미 지역에 대한 좀 실적 회복성에 대한 좀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미국 지역에 대한 좀 캐파 증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성장 캐파 역시 충분하게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는 그런 좀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지금 국내 부품 업종 대비해서는 지금 평균적으로 봤을 때 좀 저평가 국면에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PBR 수치가 한 1배 수준 정도가 되어 있는데 아직은 사실상 주가 밸류로 좀 대입을 했을 때는 그렇게 좀 고평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좀 펌핑이 나아졌다고 해가지고 지금 주가에서 좀 잡기가 좀 애매하다라고 보기에는 좀 다소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분할 매수로 충분하게 접근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지금 밸류의 좀 리레이팅이 충분하게 가능한 기업이 SL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좀 디스카운트가 확실하게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우상향은 계속적으로 좀 들어와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SL까지 종목 소개 들어봤고요. 이번에 하창원 본부장님 바로 갈게요. 네, 코인테크입니다. 코인테크. 사실 이제 뭐 2차 전지 쪽에서의 성장이 나온다고 한다면 뭐 해당 종목은 단연 같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요. 네. 일단 이제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공장 증설들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게 전공정과 후공정을 모두 다 다룰 수 있는 업체이다 보니까 관련된 수요도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수주액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이러한 기조가 좀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주가 좋아진다는 건 결국엔 이 회사의 실적 자체가 좋아지는 거고요. 앞으로 점점 더 이런 뭐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이슈로 인해서 자동화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도 상당 부분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올해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GM과 합작한 얼티엄 셀즈에서의 증설 이런 이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력도 충분히 기대가 되고요. 북미나 이제 유럽 지역에서의 추가 수주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예정입니다. 주요 고객사들에서의 좀 이벤트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탑 머티리얼이 이제 자회사인데 해당 시장에서 이제 전극 부분이 상당 부분 좀 이슈가 되고 있죠. 이 부분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또 이제 지분의 한 38% 정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탑 머티리얼이 또 상승력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상승력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뭐 3대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코인테크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다음 종목 하겠습니다. 저는 좀 SM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어제 사실상 뭐 엑소 일부 멤버가 좀 나간다는 소식에 좀 급락을 했던 좀 그쵸. 기업인데 사실상 뭐 이 부분에 엑소 쪽에 대한 좀 주가가 좀 판단을 하고 움직인다고 보기에는 다소 좀 어렵다고 지금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간 좀 활동도 그렇게 좀 적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좀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접근을 하시면 되시고 결국엔 중요한 거는 지금 에스파랑 NCT 부분입니다. 에스파랑 지금 NCT 부분들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좀 시너지 효과가 나와줄 수가 있는 게 지금 SM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엑소 쪽에 대한 악재 부분들은 단기간에 좀 소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 지금 경영 환경을 좀 고려했을 때도 올해 좀 양호한 실적을 좀 기록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변화는 좀 2분기부터가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2분기에 지금 에스파가 좀 컴백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3분기에 또 유노유노라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 NCT 부분들도 지금 컴백을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굉장히 좀 경영 안정화 부분들을 확실하게 좀 취해준 부분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아티스트를 좀 안정적으로 좀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 시점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 카카오에 대한 좀 협업 시너지 부분들은 충분하게 계속적으로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을 좀 감안을 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분기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그에 따라 좀 견조한 실적은 긍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 최근에 좀 멀티레이블 체제 활성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레이블 인수를 통해서 오히려 지금 이제 미국에 대한 익스포저가 꾸준하게 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와줄 가능성이 크다 보고 있습니다. 땡! 좋습니다. SM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 다음 종목 뭐죠? LG전자를 들고 LG전자. 왔습니다. 네, 최근에 LG그룹주들이 또 좋은 좋아요, 흐름들을 네.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보고 있는 건 일단 대량 거래를 동반해서 이전에 매물대를 좀 뚫어줬다라는 점을 좀 중요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뭐 한 2, 3거래일 정도는 충분히 횡보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증권사 리포트들이 최근에 또 발간이 됐는데 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 일부 리포트
리포트에서는 목표 주가를 또 상향하는 리포트들도 나와서 충분히 이제 단기 박스권을 또 뚫어주는 부분에서의 투심이 좀 생각이 날 수가 있고요. 일단 목표 주가가 최대 19만 5천 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주가가 12만 원대죠. 그럼 상승폭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얘기고요. 일단은 전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밸류적인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좀 잘 적용이 안 돼 있다라고 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장 사업부에 대한 가치가 반영이 되면 될수록 사실 해당 종목군들의 좀 실적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합작 법인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죠. 마그나 합작 법인에 대한 흐름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IRA 법안 이후에 이런 전기차 수요도 확대에 따른 이런 침투율들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가전이나 홈센터 부분에서도 견조한 수익성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런 가전제품 같은 경우도 프리미엄 시장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침투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LG전자까지 최근에 시세 한번 분출했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보겠습니다. 다음 최진욱 팀장님의 9번째 종목이네요. 네, 저는 좀 코스모 신소재를 좀 가지고 신소재. 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올해 1분기에도 지금 전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라든지 영업적인 수익 부분들은 확실히 좀 상승이 좀 나와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재무적으로는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고 최근에 좀 업종 멀티플이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높은 지금 이익 성장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면서 지금 고객사 확장 가능성을 통해 가지고 좀 타겟 멀티 가능성 역시도 높은 게 지금 코스모 신소재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극재 쪽에서도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LG 쪽에 대해서 지금 신규 물량이 좀 올해 하반기에는 좀 확실히 좀 공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지금 계속적으로 좀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판단이 들고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좀 EV 향에 관련해 가지고 믹스도 역시 소폭 개선이 될 여지가 분명히 좀 존재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현재도 지금 해외 증설 쪽보다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국내 증설에 조금 더 무게를 많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이던스 나왔던 부분들이 27년까지 한 15만 톤의 좀 캐파 상향 부분들의 예상치가 계속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는 좀 외형 성장 부분들은 분명히 좀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보고 계시면 되시고 일단 지금 주가가 받고 있는 밸류는 굉장히 좀 고평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고평가로 인식이 되면은 또 급락이라든지 주가가 좀 조정이 크게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 좀 높은 이익 성장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고가권에서 계속 박스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박스를 좀 확실하게 상단을 돌파해주는 흐름에서는 충분하게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까지 함께 최진욱 팀장님의 설명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하창훈 본부장님의 9번째 종목이요. 네, 유한양행을 좀 들고 유한양행. 왔습니다. 아무래도 아스코에 대한 부분으로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이슈가 생길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뭐 이미 시세를 쏘아 올린 종목군들도 많잖아요. 근데 네. 이제 단기적으로 그 이벤트만 본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좀 눌림목이 나왔을 때 대응하기가 어렵지만 이런 좀 굵직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슈에 따라서 차익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좀 끌고 가기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좀 소개를 드리겠고요.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1분기에 굉장히 좋았죠. 영업이익이 270%가 넘게 좋아졌고 시장 컨센서스를 뭐 한 40% 이상 좀 상회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바이오 쪽에서도 앞으로의 뭐 이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실적까지 좋아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특히나 이제 수익성 높은 계량 신약이라든지 이제 렉나자 관련된 부분에서의 수익성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고 고성장을 할 것으로 또 여전히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된 실적은 뭐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마일스톤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뭐 내년에 미국이라든지 유럽 지역에서의 이런 이제 허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관련된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또 관련된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금액들이 들어오게 되면 뭐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레이저 티닙 외에 이제 기타 물질들에서도 지금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해당 종목이 이런 월봉이나 주봉상 지금 위치라면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한양행까지 이렇게 두 분이 9가지 종목씩 소개해 주셨고 이제 마지막 한 종목씩 또 남겨두고 계시네요. 최진욱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뭘까요? 저는 또 엔터 쪽에서 좀 하이브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하이브. 네. 네. 하이브 같은 경우 지금 엔터드 주 중에서는 오히려 좀 시세가 덜 나왔다고 지금 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좀 1분기에도 지금 컨센서스를 좀 큰 폭으로 상회를 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오히려 지금 뉴진스라든지 뭐
뭐 TXT, 지민의 좀 컴백 효과에 따라 가지고 지금 앨범 판매가 900만 장을 좀 넘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 좀 외형 성장을 확실하게 좀 견인을 해줬다라고 지금 보고 계시면 되시고요. 일단 올 2분기에도 지금 세븐틴이 또 컴백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좀 하이브 측의 좀 주요 아티스트 중에 하나가 지금은 세븐틴이다 보니까 세븐틴에 따른 좀 기대 모멘텀이 충분하게 주가에 실릴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르세라핌이나 엔하이픈 역시 지금 컴백을 지금 예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TXT의 좀 월드 투어까지 만약에 올해 2분기부터 좀 더해진다고 하게 되면은 올해 1분기에 대한 컨센은 계속적으로 좀 큰 폭으로 상회를 해줄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좀 주가는 좀 펌핑이 확실하게 좀 안 나와줬다라는 측면에서는 확실히 좀 실적적인 부분들의 좀 성장을 좀 볼 수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지금 보고 계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지금 하이브의 좀 가동 IP가 한 7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올해만 지금 더해지게 되는 부분들이 IP가 좀 3개가 추가가 됩니다. 뭐 그럴 경우에 좀 주력 IP가 총 10개로 구성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 양적 부분들이나 뭐 질적 부분들은 확실하게 성장을 해주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계시면 되시고 일단 중국 쪽에 대한 엔터의 좀 우려 부분들은 지금은 오히려 지금 미국이나 지금 동남아시아 쪽이나 이런 쪽에 지금 엔터들이 계속적으로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에 대한 효과 부분들은 상당수 부분 지금 주가에는 미반영이 이제 곧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하이브까지 마지막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엔터주를 SM과 하이브 2개를 가지고 오셨네요. 자, 이제 하창원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 가야겠네요. 네, 루트로닉입니다. 루트로닉. 네, 최근에 뭐 미용 의료기기 쪽에 대한 뭐 관심도들이 높아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도 상당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관련 기대감이 생기고 나서 주가가 빠르게 올랐고요. 한 3달 정도 단기 박스권을 좀 만들었는데 오늘 좀 돌파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레이저 의료기기 기반으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시술들 많이 받잖아요. 네네. 거기에서는 뭐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 지역도 80개국이 넘고요. 매출의 주요 비중 자체가 해외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수요에 따라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마케팅 비용이 있다 보니까 일상으로 약간의 역성장을 했지만 뭐 매출이나 순이익단에서는 그래도 유의미한 성장 기조가 나타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 지역에서의 좀 큰 폭의 성장이 나오고 있는데 뭐 단연 미용 시장에서는 미국이 이제 프리미엄 시장입니다. 그래서 네. 관련된 장비 점유율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요. 뭐 유럽 지역에서는 일부 역성장을 했습니다만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아시아 지역이라든지 기타 지역에서도 성장성이 좀 잘 나오고 있어서 특히나 이제 이런 코로나 부분에서 마스크를 이제 완전히 벗는 기조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시화가 됐고 이제 종결이 또 됐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증설 모멘텀도 있다라는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루트로닉까지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총 20가지의 종목을 저희가 한번 안내를 드려봤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질문 주신 것도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도 있을 텐데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종목들 가운데 두 분이 탑픽 종목을 하나씩 골라주시고 가격 전략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먼저 최진욱 팀장님은 어떤 종목 고르실 거예요? 네, 오늘 저는 좀 하이브를 좀 하이브. 선택을 어떠죠?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마이너스 3% 정도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좀 매수가를 좀 정정을 해서 좀 말씀을 해드리게 되면은 그럴까요? 네, 지금 한 26만 7천 원에서 한 26만 5천 원 사이까지는 충분히 분할로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 구간을 계속적으로 좀 형성을 더 해주는 부분들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서 좀 분할로 접근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손절가도 그럼 제가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가 제가 기존에 말했던 손절가가 26만 3천 원 부근이었는데 네. 오늘 좀 하락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24만 8천 원 정도로 좀 손절가 하단을 좀 잡으시면 되시고요. 여전히 지금 주봉상은 충분하게 상승 기조가 다시 좀 들어와줄 가능성이 크고 추세를 하단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좀 저가에 담을 수가 있다라고 네. 좀 측면에서 보신 다음에 목표가 같은 경우는 32만 5천 원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브를 탑픽으로 골라주셨고요. 하창원 본부장님은요? 네, 뭐 빠르게 쫓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5일선 매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저는 25,000원에서 26,000원 말씀을 드리겠고 1차 목표가는 33,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22,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루트로닉이죠? 네, 루트로닉. 네, 하단이 나와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화면 보면서 얘기해가지고. 네, 하이브와 루트로닉 오늘 두 분이 탑픽으로 골라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까지 잘 챙겨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시 파워텐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